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공유됩니다. 여기서 소개할 이야기는 여러 사람들이 겪은 무서운 경험을 종합한 창작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며 실제와는 무관합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던 그곳에는 숲속 깊은 곳에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검은 집이라고 불렀다.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 했다.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그 집에서는 밤마다 정체 모를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나 이따금씩 들리는 밤새의 울음소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을 오싹하게 만드는 소리였다고 한다. 호기심 많은 대학생 민수는 마을에 내려와 그 전설을 들었을 때 전혀 믿지 않았다. 귀신이 있다면 그게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기나 해봐 라며 큰소리쳤다. 그리고는 친구들과 함께 그 폐가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검은 집에 들어가 보기로 한 그날 저녁 민수와 친구들은 손전등과 캠코더, 각종 소지품을 챙겨 늦은 밤 폐가를 향해 걸어갔다. 폐가 주변에는 상관없는 동물의 울음소리나 바람소리 같은 것들이 때때로 들려왔지만 그것은 그다지 무서운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집 앞에 도착하자 두려움과 기대에 찬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준비됐어? 민수가 친구들에게 물었고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문은 반쯤 부서져 있었고 손으로 밀자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집안은 생각보다 더 어두웠다. 오래된 거미줄이 천장과 구석구석을 잔뜩 덮고 있었고 습기로 가득 찬 공기가 폐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들은 각자 손전등을 켜고 민수가 캠코더를 들고 걸음걸이를 조심스레 옮겼다. 처음에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마치 오랜 소문이 그저 소문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확인하듯 그들은 집 안을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계단 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맥박 소리처럼 규칙적이면서도 외롭고 음산한 소리였다. 저게 뭐지? 한 친구가 속삭였고 그들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계단 밑에는 오래된 문 하나가 있었다. 문 손잡이는 녹슬어 있었고 그 주위에는 오래된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주저했지만 결국 민수가 문을 당겼다. 문이 열리고 바닥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보였다. 계단은 어두운 지하로 이어져 있었으며 그 아래에서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다. 한번 내려가 보자. 친구와 나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지하실은 피 냄새와 퀴퀴한 냄새가 뒤섞인 이상한 장소였다. 벽에는 오래된 물감 자국처럼 보이는 붉은 얼룩들이 있었다. 그들은 손전등 빛을 비추어가며 그 지하실 곳곳을 살펴보다가 한쪽 구석에서 몇 년은 되어 보이는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은 그 집에 살았던 이전 거주자의 것이 분명해 보였다. 민수가 일기장을 읽기 시작하자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이 정신적으로 점점 불안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언가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고 목소리가 들린다는 내용들이 날이 갈수록 더 많은 페이지에 채워져 있었다. 마치 그것이 그 사람의 유일한 친구 또는 적인 듯한 느낌이 가득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소름이 돋았다. 그 일기 끝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것이 나를 부르고 있다. 들을 수 있다.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나를 데려가려 하고 있어. 그 순간 친구들 중 한 명이 비명을 질렀다. 그들의 두려움은 극에 달했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는 중에도 누군가가 그 지하실 어두운 구석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벽에 걸린 낡아빠진 거울 속에서는 무언가 일그러진 형체가 보였다. 그들에게 달려온 것처럼 보일 때 그들은 혼비백산의 지하실을 뛰쳐나왔다. 밖으로 뛰어나온 그들은 숨소리가 가빴고 서로 다른 사람의 얼굴에 안도감을 발견했다. 그곳에서 벗어나기까지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며 따라오는 무언가가 있는지 확인하려 애썼다. 집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그들의 귀에는 아직도 그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진위 여부를 놓고 여전히 강론을 박했지만 그곳에 다시 들어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검은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그 집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소리 혹은 정체 모를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종종 밤이 깊어질 때쯤이면 누군가의 증언을 통해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돌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그날 밤 매우 피곤했다.
회사에서 야근이 계속되었고 그날따라 이상하게 몸까지 찌푸둥해서 일찍 자고 싶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럽게 눈을 떴는데 아직 새벽이었다. 희미한 빛이 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지만 방 안은 여전히 어둡고 조용했다. 뭔가 이상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빴다. 몸을 움직여보려고 했지만 꿈쩍도 할 수 없었다. 이른 박의에 눌렸다. 고한 것이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더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 내 방에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몰려왔다. 가만히 누워있는 내 머리맡에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러다 나도 모르게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용기를 내서 눈을 굴려 방을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 존재의 기운은 내 주위를 떠나지 않았다.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기를 느끼며 나는 더 이상 공포를 참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든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이려 시도했다. 그리고 마침내 손가락 하나가 움직였다. 그 순간 몸이 풀리면서 가위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불을 켰다.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다른 이상한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다. 겨우 안정을 되찾고 침대 머리맡에 있는 작은 탁자 위의 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새벽 3시 33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순간 소름이 돋았다. 예전부터 새벽 3시는 악마의 시간이란 말을 들은 적이 있었기에 더욱 무서웠다. 결국 그날 밤 이후로 며칠 동안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물림은 그 후로도 몇 번 더 있었고 그럴 때마다 같은 시간이 반복되었다. 같은 시간, 같은 무력감. 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무서운 마음에 인터넷을 뒤져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 중 몇몇은 이 가물림이 단순한 신체적 현상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에 머무르고 있는 존재와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들의 조언은 그 존재와 소통하려 하지 말고 가능한 한 그 존재와의 접촉을 피하라는 것이었다. 결국 나는 무당에게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어쩌면 나의 상상이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었지만 매일같이 겪는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무당은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듣더니 집에 뭔가 좋지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다며 간단한 의식을 치르겠다고 했다. 의식이 끝난 후 나는 확실히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새벽 3시의 가물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그 일이 단지 나의 공포심이 만들어낸 상상이었다고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있는 듯한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나 현상은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날의 경험은 나에게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 지금도 어두운 방에서 잠을 잘 때면 나는 잠시라도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도록 노력하며 눈을 감는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적한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는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오는 기괴한 전설이 있었다. 그 전설은 끝나지 않는 숲길이라 알려진 장소에 대한 것이었다. 그곳은 처음에는 평범한 산책로처럼 보였지만 한 번 잘못하면 영원히 길을 헤매다 빠져나올 수 없다는 소문이 돌았다. 대학생 지수는 여름 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이 있는 그 마을로 향했으나 할머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에 이끌려 친구들과 함께 숲길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처음 숲에 들어섰을 때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으나 깊숙이 들어가자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무들이 빽빽해지면서 기분 나쁜 정적이 감돌았다. 그때 친구가 발견한 이상한 부적은 그들에게 불안한 기분을 더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속삭임은 그들을 더욱 두렵게 만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숲길은 끝없이 이어졌고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지수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혼자 남겨진 채로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유혹받았지만 본능적으로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수는 필사적으로 빛이 나는 방향으로 달려갔고 겨우 숲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반겼으나 그 사건 이후로 지수는 다시는 숲길 근처에 가지 않기로 다짐했다. 이 이야기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미스터리로 남아 사람들은 그 숲길을 돌아오지 않는 길이라 부르며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수는 그날의 경험이 자신에게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 네 번째 이야기, 공포 이야기는 종종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한 번 들으면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포썰을 한번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는 스타일이다. 그날도 역시 늦은 밤까지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회사에서 집까지는 대략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늦은 시간이라 평소보다 더 느리고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었다. 길은 한적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간신히 도로를 비추고 있었다. 집 근처에 작은 산이 하나 있었는데 나는 평소에 자주 그곳을 지름길로 이용했다. 그날도 역시나 지름길을 통해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산길은 좁고 구불구불했지만 익숙한 길이라 별 고민 없이 차를 몰았다. 겨울이라 그런지 유독 추운 날이었고 차 안으로 들어오는 냉기가 피부를 찌르는 듯했다. 라디오에서는 늦은 밤을 함께하는 DJ가 감미로운 노래를 틀어주고 있었고 나는 조금씩 피곤함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갑작스레 뒤에서 밝은 불빛이 반짝이더니 내 차를 앞질러가며 꺼졌다. 웬일이지? 공포스러웠지만 별다른 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다시 운전을 계속했다.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차가 이상한 소리를 내며 덜컹거리기 시작했다. 이런 날에 차가 고장이라니. 투덜거리며 차를 멈춰 세웠다. 차 밖으로 나가본 나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저 멀리 산길 중간쯤 희뿌연 안개 속에서 사람 하나가 서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저 지나가던 행인이길 바랐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다. 굴곡진 길에 특성상 언제든 내 쪽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 순간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차 왼쪽 앞바퀴가 펑크난 상태였다. 설마 저 사람이 일부러?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일단 차를 고치기로 마음먹고 트렁크에서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려 하는데 덜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내 뒤에 있는 느낌이 들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고 급히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가로등 불빛에 그림자만이 춤추듯 흔들리고 있었다. 괜한 신경을 썼나 싶어 다시 타이어 교체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혹시라도 이상한 일이 벌어질까 두려웠다. 그리고 마침내 타이어를 채 바꿔 끼우기도 전에 어디선가 바람에 실려오는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울음소리는 서서히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나는 차에 뛰어올라 문을 잠그고 그 소리가 끝나길 기다렸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내 차 주변을 맴도는 것처럼 들렸다. 그때 운전석 창문 너머로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창밖을 보자 소복을 입은 여자가 무심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 그저 서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두려움에 가득 찬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모든 것이 꿈이길 기도했다. 몇 초 뒤 떨리는 손으로 눈을 떠 다시 창밖을 보았을 땐 아무도 없었다. 놀라움에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애써 침착하게 차를 몰아 산길을 빠져나왔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몸과 마음이 탈진된 상태였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그 여자는 울고 있던 것이 아니라 웃고 있었던 것이란 사실을. 그 일 이후로 나는 밤길을 피하게 되었고 회사에서도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지양하게 되었다. 그러나 산길을 지날 때마다 그날의 오싹한 기억이 떠오르곤 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때 이후로 그 길에서는 미스터리한 사고와 실종이 자주 발생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한참 후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은 오래전 그 산에서 미스터리한 죽음을 맞이한 여자가 존재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혼자 길을 걷다가 실족해 사망했으며 병원이 아직도 산을 맴돈다는 전설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 내가 본 여자는 정말로 그 전설 속의 그녀였을까? 여전히 알 수 없는 일이다.